어, 하이힐드 채권부터 봅시다. 요 검정색 라인 두 줄은 작년 8월에서 10월 사이에 제가 그어놓은 걸로 기억해요. 이 부분까지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어놓은 거고, 일단은 지금 위치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 혹은 조정 끝 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 중 올림목,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드캣 바운스가 뭐 조정 중 올림목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힐드 채권을 보는 이유는요, 주식을 선행할 때가 많아요. 얘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정크본드 위험률 높은 채권이니까 채권 시장에는 스마트 머니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거는 얘도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턴어라운드의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밀 가격을 한번 볼게요. 밀 가격 보는 이유는 뭐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지금 여기 위치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파동 더 빠질 확률이 높아요. 얘가 어디서 끝나던? 오늘 이미 벌써 빠지고 있네요. 지금 7.35, 저점 7.33. 그러네요. 이미 빠졌는데, 근데 이건 너무 기간이 짧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빠져도 올렸다 한 파동이라도 더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기고, 장기적인 것은 지금 보면 이게 오파가 됐던 A, B, C가 됐던 한 파동은 더 위로 올릴 수도 있는 위치예요. 장기적으로요. 단기적으로는 한 파동 더 소파동이 짧게 빠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 파동 더 올릴 확률이 좀 더 높은 위치예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미리 영향을 줄지 안 줄지, 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뭐 밀가격에만 꼭 밀가격이 무조건 올라갔다고 무조건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참고만 하고 알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은 오일도 봐야 되겠죠? 오일을 선물 말고 현물로 볼게요. WTI 텍사스유고요. 이거는 이제 아는 분이 카운팅 부탁해서 카운팅을 했던 건데, 이게 카운팅이 두 가지가 가능하더라고요. 두 가지가 가능한데 저는 이게 아니길 바래요. 지금 이거면 단기적으로 올렸다 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또 좀 위험하거든요. 이제 8월 5일에 카운팅한 거네요. 장기적으로 위험하다는 거는 한 놈이 더 남았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건 최소예요. 535 직책이 나와서 뭐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200달러 뭐 160달러 뭐 말이 되냐? 시장은 시장의 변화무쌍 앞에서 항상 겸손해져야 돼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나스닥도 11793을 작년 초인가? 작년 2월 3월부터 말을 했거든요. 물론 그거보단 좀 더 빠졌지만 저는 근데 선물 수치를 보고 그때 말씀드렸던 거라서 현물 수치는 조금 뭐 달라졌을 수 있겠죠? 현물 기준으로는 한 106에서 111 11,000 정도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었죠? 근데 결국엔 그렇게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말도 안 되는 수치는 없어요. 갑자기 산으로 갔네요. 오일 가격은 이렇게 카운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카운팅했을 시에는 단기적으로는 올렸다 뺄 확률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일을 보면 암울하긴 하네요. 어쨌든 좀 무서운 위치기는 하죠. 왜냐면 올렸다 뺀 후 정고를 돌파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저는 엘리엇 파동을 10년 넘게 연구하고 뭐 시장에 대입해서 꾸준히 계속 카운팅 플러스 뭐 적용시키고 있고요. 제가 처음 엘리엇 파동을 연구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아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엄청 힘들게 몸으로 경험하면서 연구를 해왔는데, 뭐 책 또한 오히려 몸으로 경험한 뒤에 나중에 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책은 책일 뿐이에요. 제가 책을 보면서 저도 세 가지를 다 읽었는데, 이건 맞아, 이건 종목마다 조금씩 달라, 이거는 좀 옛날 스타일인데, 뭐 이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요즘 한국에도 엘리엇 파동을 보시는 분들이 좀 생기셨는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엘파는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항상 엘파에서 엘리엇 파동을 줄여서 엘파라고 말씀드릴게요. 엘파에서 80에서 90%인 자리는 사실상 1년에 몇 번 나오지도 않아요. 뭐 4-5번, 뭐 많게는 10번. 그렇다면 어떤 자리를 노려야 하냐라고 한다면 겹치는 자리죠. 겹치는 자리. 네, 겹치는 자리예요. 겹치는 자리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겹치는 자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80-90%인 자리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자들도 동일해요. 솔직히 만약에 제가 뭐 이런 삼성전자 주식, 삼성전자 너무 좋아, 재무제표도 뭐 완벽하고 너무 좋은 회사야, 기술력도 그렇고 뭐 3나노 뭐 폰들이 양선도 그렇고 뭐 너무 좋아. 그렇다 하더라도 뭐 어디서 사실 건데요? 그래서 이 회사 좋은 거 알겠다 이거예요.
어디서 살 거냐고요? 그 어디서 살 거를 정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엘리엇 파동이에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가치 투자자분들 동일합니다.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관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절대 손해볼 일은 없겠죠. 이 파동을 아신다고 해서. 그리고 뭐 그에 따른 대응만 잘하면 회사가 좋든 안 좋든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최근 보면 이제 새로 접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 알파를 너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디테일함의 차이 하나 때문에 상하방이 바뀌어요. 그리고 열어두셔야 되는데 확신을 하시면 또 안 되고요. 그럼 멘붕이 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뭐 플래시 나오거나 직적이 나오거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뭐 하나로 그냥 나는 이 구조상 보면 뭐 직적이야. 하나로 딱 닫아서 보시면 대응이 안 되실 거예요 아마. 그거는 뭐 단순 트레이딩을 하던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하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실. 뭐 장기 투자나 단기 투자나 똑같아요.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다르다?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잔소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러면 나스닥을 카운팅 해볼게요. 물론 트레이딩 뷰고요. 현물입니다. 현물. 일단은 지금 열어놔야 될 일단 주봉이에요. 장기부터 카운팅을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카운팅 제 관점을 보여드릴게요. WXYXZ라는 가정 하에죠. 이것도 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 세부 파동 보면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열어놓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ABC 후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이 얘가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겠죠. 전절을 깨야 되겠죠. 최소 이 저점은 한 번은 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535 직잭으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이거야 뭐 그렇게 되면 A, B, C가 될 테고요. 자, 뭐 이렇게 되겠죠. 너무 스탠다드한 조정이겠죠.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빠지죠. 이게 저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자, 여기는 이런 케이스일 때 단순 ABC 조정일 때 이때는 이제 요게 나오겠죠. 플랫 335 플랫이 나올 수 있겠죠. 물론 확장 플랫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ABC 자체가 삼각 수렴의 시작일 수도 있는 위치고요. 그쵸? 오히려 이게 제일 좋죠. 사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위로 한 파동 더 남았을 확률이 매우 높은 움직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도 가능하죠. 그리고 WXYXZ 335 해서 확장 플랫도 가능합니다. 이 확장 플랫일 때 요 비파에서 거래량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다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쵸? 그렇게 여기는 분할 매수 후 열어놔야 될 건 데드캣 바운스냐 그냥 하락의 올림목이냐 혹은 지금 제가 이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1974년도부터 여기까지 거를 카운팅 해봤을 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여기 위치가 5-3-5파 위치 혹은 5-5-5파 위치예요. 자, 여기가 5-3-5파라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가 찐오파가 되겠죠? 아주 초장기 추세의 찐오파. 그 다음엔 상상도 하기 싫죠? 뭐 확전이 나온다던가 뭐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네, 여기는 굉장히 지금 전고를 돌파를 하면 위험 자산들은 많이 대부분 파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세요. 한도 끝도 없는 뭐 근거도 없는 장기 투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위치가 만약에 온다면 위험 자산들 웬만하면 처분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5-5-5파의 일 수도 있는 위치예요. 제가 카운팅하면서 한 가지 조금 애매했던 위치가 있어서 이거는 둘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아까 좀 이건 진짜 이렇게는 안 갔으면 좋겠네요 했던 이게 나올 확률이 높죠. 이게 뭐 일단 기본 8,000포인트는 뭐 일단 다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열어 놓으셔야 되고 제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대응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물려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목이 왔을 때 일부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얘도 있지만 여기가 5-5 찐오파일 수도 있는 확률을 버리시면 안 돼요. 리스크 관리가 큰 수익, 높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래 투자를 하시면 하실수록 높은 수익률, 뭐 사람들이 난 몇 프로 냈어, 뭐 한 몇천 프로 냈어, 웃어요. 뭐 그거는 성향에 맡기겠습니다. 일단은 오래 투자를 하시면 하실수록 수익률 숫자 높은 것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큰 자금을 굴리시는 분들일수록 더 그렇고요. 네, 저는 안정적인 투자를 권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경우의 수를 설명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몇 시간짜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네, 잔소리 또 그만할게요. 제가 맨날 잔소리를 자꾸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하던, 물론 여기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끝일 수도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엘리엇 파동을 아시는 분들은 뭐 조정 형태를 다 아시니까 이해 가셨죠? 그런데 자, 엘리엇 파동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려 있으신 분들도 올림목에서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뭐 밑에서 다시 사던, 뭐 아니면 그냥 가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 거 아까워 하는 분들을 껄무새라고 하죠. 왜 추천을 드리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50년 동안의 추세가 여기가 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점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여기보단 한 방 더 남았을 확률을 조금은 더 높게 봐요. 조금은 더 높게 보는데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이해 가셨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모두한테 가장 행복한 움직임은 이거겠죠? 여기서 그냥 바로 깔끔하게 오파가 여기 바로 나와서 얘가 바로 나오는 거, 이게 제일 너도 나도 행복한 그런 움직임이겠죠, 그죠? 그런데 자,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 지금은 또 엘리엇 파동을 아시는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파로 전고를 갱신하고, 물론 뭐 오파 연장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그건 제외하고요. 오파로 깨면 제일 아름답다고 하기도 뭐하네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얘가 더, 왜냐면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3파로 이렇게 깼다, 3파로 깼다 라고 하면 4파에서 눌림목이야, 좋아 하면서 매수하시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3파로 전고를 깼을 때는 이런 불규칙 B파일 확률이 높습니다. ABC 이해 가시죠? 5파로 깨는 게 추세 파동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차피 5파로 깼어도 뭐 여기서 매수를 하시진 않겠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겹치는 자리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 되겠죠. 일단은 플랫에서는 여기가 겹치고요, 여기 매도 자리로 겹치고, 여기는 매수 자리로 겹치고. 자, 이렇게 535 직잭이어도, 네, 535 직잭이어도 여기는 올림목 미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매수를 태운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ABC여도 A, B, C가 나오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렇게 ABC가 나온다 해도 여기는 올림목이 치죠. 그러니까 겹치고, 그리고 플랫은 확장 플랫이던 일반 플랫이던 똑같습니다. 똑같이 얘 어디 갔어? 이렇게 나온다 해도요, 네, 겹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수를 태운 거고요. 그리고 밑으로 저는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 다를 태운 게 아니고 여기에서 태울 물량도 다 준비가 돼 있죠. 그런 위치예요, 지금 현재 위치는. 자, 그리고 이제 단기 최근의 파동을 카운팅을 좀 해볼게요. 이거 일봉이고요. 일단은 저는 이거를 ABC로 카운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하방보다는 상방을 더 보고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1, 2, 3파 후 지금 이게 확장 삼각으로 카운팅을 한 거죠. 이 파동은 그 숫자 2파동 말고 영문 2파동, 여기에요. 요 2파는 랜덤이에요. 얘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얘는 뭐 여기서 짧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짧게 나오고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추세 라인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이 판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카운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케이스는 여기가 4파 후 5파 좀 너무 짧죠. 저는 솔직히 확장 삼각을 더 크게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도 5파라고 가정 후 이렇게 확장 플랫, 이렇게도 카운팅이 가능하죠. 이렇게 두 가지로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방보다는 상방을 더 높게 본다는 거예요. ABC로 카운팅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왜냐면 얘보다 얘가 더 저점이 낮습니다. 11431, 11450. 네,
여기까지 나스닥 카운팅을 해봤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답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빠르게 나스닥을 단기 파동을 좀 카운팅하는 걸 설명해 가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선 저번 영상에서 올려드린 거 카운팅대로 가고는 있지만 그 영상에서 한 가지 카운팅이 또 빠지긴 했어요. 그리고 카운팅을 제가 하면서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카운팅 했다라는 것도 제가 오늘은 올려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이거는 A, B, C, D, E. 자, 이렇게 확장 삼각을 열어둔 거고요. 왜 이걸 생각했냐면 이 파동 자체를 ABC로 카운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여기까지는 A가 성립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B파 그러면 뭐 WX, YX, Z도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보시면 겠죠 여기 WX, YX, Z가 되려면요, 그러니까 535 직책의 앞에 나오는 WX, YX, Z가 되려면요 Y, X까지는 돼요. 그쵸? X까지는 됩니다. Z가 안 되잖아요. 왜냐? 얘가 저점을 깼어요. 얘 지금 보시면 저점이 11450이죠? 여기 왼쪽 여기 보시면 됩니다. 11450. 얘는 저점이 11431이에요. 아니 뭐 잠깐 깰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큰일 납니다. 0.00001도 안 깨요. 파동은 절대 안 깹니다.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12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휩소라는 건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 하시는 거예요. 그거 지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은 그 이유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얘가 안 되면 ABC도 똑같이 안 되죠. A, B 뭐 어디다가 C를 잡을 건가요? 아, 여기에 잡을 수는 있기는 해요. 네, 잡을 수는 있기는 한데요. 자, 이거는 ABC가 아니고 WXY로 잡아야 되겠죠? 얘가 오파로 나온 거니까 WXY라고 잡았다고 가정할게요. 자, 뭐 이거 세부 파동 봤을 때 뭐 세부 파동이 의미가 없죠. 자, 그러면 WXY를 잡았어요.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어떻게 카운팅 하실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얘가 한 파동 깼다, 요만큼이라도 깼다는 것 때문에 얘는 사실 100%는 없죠. 항상 L파는 많이 가야 90%고 엘리엇 파동은요 90%인 자리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엇 파동을 좀 오랫동안 실제로 연구를 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면 90%인 자리 진짜 있습니다. 있어요. 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ABC던 WXY던 이거는 카운팅이 힘들어요. 이 ABC 쪽으로 카운팅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카운팅의 경우의 수가 줄어듭니다. 되게 줄어들어요. 지금 이 자리요, 나스닥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쉬운 자리예요. 굉장히 확률이 높은 자리, 쉬운 자리라기보다요 굉장히 확률이 높은 자리예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이거 확장삼각 후 오파 나오는 거, 오파가 나올 거면 일단 최소 얘는 무조건 깨야 됩니다. 일단 최소 무조건이라는 말 네, 말씀 편하게 좀 드릴게요. 일단 얘는 무조건 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거 냅두고 다른 차트에다가 그릴게요. 저는 이거를 마우스에다가 트레이딩 뷰 Alt 엔터라든지 Shift F를 매크로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되는 거고요. 저번에 한 분 물어보시는 분 계셔가지고. 그리고 자, 두 번째 케이스 1, 2, 3, 4, 5 그리고 확장 플랫. 그 이후 오파가 나왔으니까 1파죠? 큰 1파죠? 이렇게 큰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오던, 자, 이렇게도 카운팅이 가능하죠? 가능은 하지만
제가 확장 삼각을 좀 더 높게 보는 이유는요. 오파가 기간이 너무 짧아요. 이 오파 위치가 기간이 너무 짧다는 뜻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뭐 카운팅 나머지는 뭐 경우의 수가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에 이 카운팅이 나중에 확정이 된다면요, WXY의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죠. 거의 이거는 1파입니다. 1파. 물론 WXY가 이렇게 크게 나올 수는 있겠죠. WXY 이렇게 나오고 이거는 아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00%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도, 물론 요 가격은 무시하세요. 가격 무시하시고 만약에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혹은 뭐 ABC도 똑같습니다. 535가 되면 ABC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단서가 하나 있어요. 자, 엘파를 어느 정도 몇 년 공부하셨는데 나 이거 왜 이해가 안 가지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려고 팁을, 여기 비파가 불규칙이 나왔죠, 그죠? 조정파동에서 불규칙 비파가 나오나요? 이해 가셨죠? 요 카운팅이라면 얘는 1파입니다. 2파 잡는 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초반 구독자 100분까지는 앞으로 추후에 계속적으로 카운팅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꿀통도 풀 생각입니다. 아마 솔직히 지금 제가 찍는 이 방송도 솔직히 제가 공개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영상은 추후에 제가 또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자, 여기서는 일단 단서가 요거라는 거 아셨죠? 이해 가셨죠? 이해가 안 가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해 안 가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는 삼각 확장을 좀 크게 보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거는 1시간 봉입니다. 제가 1시간 봉을 켠 이유는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장 플랫이죠? 여기서 확장 플랫이 나온 거죠. A, B, C. 얘가 오파인지 디테일하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여기까지 제가 안 보는 이유는 뭐 이게 확장 플랫이어도 위로 무조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러면 케이스가 1, 2, 3, 4, 5 이런 케이스 하나,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일단 이런 케이스 하나, 그리고 이런 케이스 둘, 얘도 위로 남았죠? 그리고 이런 케이스 셋. 지금 세 가지 다 위에가 남아있잖아요. 얘를 깨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지금 세 가지 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확률이 좀 높은 자리예요. 물론 여기서 뭐 전적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갈 수도 있지만 모르겠어요. 저는 얘는 깰 것 같습니다.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항상 100%는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 가지가 겹치죠? 이해 가셨죠? 자, 세 가지가 겹치는데 그래, 2파 잡는 게 불가능해. 지금 여기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가능해요. 2파 잡는 거. 제가 2파 잡는 방법은 솔직히 그냥 아무한테나 공개적으로 진짜 솔직히 올려드리고 좀 그래요. 좀 그거는 추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초반 구독자 100분한테는 2파 잡는 법 같은 꿀통을 풀어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해드리면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엘파로 2파를 잡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야, 2파는 모르죠? 2파 못 잡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공부가 부족한 분들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드릴게요. 일단은 나스다 카운팅, 단기 카운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나고 나서 카운팅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 하실 수 있을까봐 이쪽에 영상 보시면
제가 이미 이때부터 카운팅을 하고 있었다는 거, 여기가 어디 위치일 거라는 거를 올려드린 영상이 있고요. 사실상 저는 요 카운팅은요, 여기를 깼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쓴 말이죠, 이거. 여기는 뭐 이것도 리딩방 아닙니다. 그냥 엘파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 싶어서 만든 방이고요. 여튼 찐농보다는 삼각 확장의 한 표. 자, 이게 12월 13일이에요. 12월 13일이면 요날입니다. 요날. D파가 나왔을 때. 네, 요날에 말씀을 드렸던 거죠. 왜냐면 이때 뭐 찐농 나온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거보다는 한 파가 더 남았잖아요. 2파가. 여기에서 멈출 수도 있는 위치인 거죠. 삼각 확장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부위에서 이제 저랑 친한 형이랑은 매수를 했죠. 지금은 수익 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전저를 깬다 해도요, 제가 이 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일깨워 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똑같은 작업을 똑같이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량 들어간 거에 반은 익절을 하고요. 반은 홀딩을 본청 위치에서 홀딩을 하면, 본청이나 조금 더 밑에서 하면, 밑에서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진다 하더라도 똑같은 작업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수익을 보면서 그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본전을 치면서 그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은 잡을 수가 있다 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 그 작업이 저야 뭐 수도 없이 했으니까 뭐 그냥 눈에 보일지 몰라도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확신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여기 이 부분, 여기는 뚫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뚫긴 뚫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뚫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통 생각을 안 하세요. 뭐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뭐 지금이 어느 자리가 됐던 그냥 뭐 투자에는 100%가 없습니다. 이게 손익비 안 좋은 위치에서 만약에 들어갔을 시 승률이 만약에 본인이 그냥 70%라고 할게요. 자 7번 수익을 봤다고 가정을 할게요. 승률이 70%일 때 그러면 여기서 여기 만약에 3% 곱하기 7번은 21%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10%죠? 손절 곱하기 30%죠. 그러면 아니 7번을 수익 보고 3번밖에 손절을 안 했는데도 마이너스 9%인 거예요. 대부분 아니 2번만 들어가지 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번에 들어가면 다음에 또 들어가게 되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거 나 손절 그냥 한 5%만 걸고 들어갈 거야. 제가 그것도 또 영상을 또 찍어서 올려야 되겠네요. 손절은 의미 있는 가격이 아니면 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손절을 뭐 걸지 말라는 거야 이게 절대 아니고요. 의미 있는 가격, 예를 들면 얘가 의미 있는 위치다 혹은 얘가 의미 있는 위치다, 이런 위치에다가 손절을 거는 거지 뭐 5% 손절을 걸 거야 그렇게 걸면요 손절만 치고 다시 갑니다. 그러고 나서 또 개미털기 했네, 힙소였네 라고 자기 합리화 하시면 수익 내기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요, 진입가는 안 좋은데 수익을 봤어요. 그리고 또 진입가는 좋은데 손절을 했어요. 이 둘 중에서는요 2번이 잘한 거예요. 이거 1번이요 운과 실력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이거 자주 하면 절대 수익 안 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이 진입가가 내가 들어간 진입가가 좋은 진입가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스닥이 전고를 뚫었으니 이제 4시간 봉이고요. 일단은 이 케이스는 현재가 1-5파인 경우에 대한 카운팅이고요. 뭐 이렇게 카운팅이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홀딩 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게 100%는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인 움직임이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또 여기서 매수 매도하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는 되게 어정쩡한 자리예요. 50% 자리예요. 이 자리는 물량 1차 익절할 수 있는 자리예요. 저도 1차 익절을 할 거예요. 여기서 물론 나머지 2차 익절과 홀딩도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지금 일단 큰 1파가 하나 나왔고 5파까지 끝났고 확장 플랫이 나오는 케이스죠. A, B, C 이렇게 나온다면 사실상 더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왜 좋은지는 추후에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얘가 3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얘는 똑같이 여기를 5파로 잡았을 때 케이스예요. 여기를 5파를 잡으나 여기를 5파로 잡으나 똑같겠죠? 지금 요 상황에 대한 건 똑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5파로 여기를 5파로 잡은 카운팅이 맞다면 엄청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어찌됐던 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요. 이렇게 된다면 단순 ABC 조정 후 3-1파 후 3-3파 진행 중인 거겠죠? 이 세부 파동은 중간중간에 변합니다. 변하고 뭐 조정 형태나 이런 것도 변하고요. 일단 이건 대략적으로 그려드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5파 후 단순 ABC로 조정이 끝났다고 가정을 할 때요. 그렇게 되면 이쯤 와 있겠죠.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남아 보인다고 또 매수매도 절대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1차 익절 자리예요. 여기 제가 뚫을 확률 높다고 해서 뚫자마자부터는 1차 익절 자리입니다. 롱 포지션일 때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건데 1차 익절 자리인 거예요. 전체 물량을 다 터는 자리가 아니고요. 1차 익절 자리. 자, 1차 익절 하고 나서 더 가면 어떤 마음이 생길지도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얘는 여기를 5파로 잡았을 때 그냥 WXY일 수도 있는 카운팅인 거죠. 그럴 땐 전저 돌파해버리죠. 물론 다른 카운팅도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디테일하게 전부 다 이걸 영상으로 찍고 만들어서 설명하려고 하면 정말 2시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제가 이거 이렇게 올려드리긴 했지만 저는 이거 카운팅에 대한 확률은 엄청 낮게 보고 있어요. 뭐 이 확률이 뭐 10%든 5%든 그래도 열어는 놔야겠죠. 오히려 이보다는 바로 왼쪽 차트에 있는 것처럼 그냥 뭐 얘를 5파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하락 카운팅을 추가를 한다면 뭐 얘는 그냥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확장 플랫 또 볼 수 있죠. 1-2-1-2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1-2-1-2 그 다음에 3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반익 반본이 왜 필요한지, 반은 익절하고 반은 본청하는 것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그렇게 하면 안정적이면서도 나머지 물량으로는 높은 수익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그 껄무새에서 탈출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자 보세요. 제가 왼쪽에 이거 겹쳐놓은 거예요. 제가 카운팅 겹쳐놨죠. 뭐 사실 요거나 뭐 여기서 확장 플랫 나오나 어차피 빠지는 거는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빠지나 저렇게 빠지나. 자 보세요. 겹쳐놨어요. 자,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겹치는 거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여긴 뭐죠? 뭐 여기서 좀 더 올리든 뭐 이거 디테일한 거는 보지 마시고요. 50%잖아요.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고요. 그죠? 겹치는 게 반대잖아요. 반대.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죠? 반은 익절하고 반은 본청 걸어 놓으시는 게 최고죠. 만약에 반은 익절을 했어요. 반은 익절하고 물량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1차 익절했으니까 일단 마음 편하죠. 왜냐면 본청을 해도 나머지 본청을 해도 나는 수익을 본 거니까요. 그리고 익절하고 더 갔어요. 더 갔을 때 만약에 이거 1차 익절 하지 말걸, 그런 생각을 하시는 순간 제가 장담하건대 언젠가는 계좌 박살납니다. 한강 가실 거예요 아마. 그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이에요. 제가 이거는 장담할게요. 진짜 장담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다 청산 당하고 다 계좌가 박살 나는 거예요. 자, 잔소리 그만하고, 자, 만약에 여기서 익절을 하고 익절을 했는데 나머지 물량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으로 큰 수익 보는 거잖아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이해 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겹쳐놨어요, 카운팅을. 뭐 여기서 그냥 그 확장 플랫이 나와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빠지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여기는 결국에 50%짜리라는 거잖아요. 이해 가셨죠? 정리를 안 했는데 다시 내 방향의 반대로 간다, 이렇게. 뭐 주식은 살짝 뭐 좀 거리가 있겠지만 만약에 해외 선물의 경우 이럴 때 보통 정리할 걸 이렇게 하죠. 그걸 껄무새라고 하죠. 그죠? 이에 대한 제가 신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정리를 여기 1차 익절하기 좋은 자리라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더 가. 정리하지 말걸. 그러신 분들 많죠? 없으시길 바래요. 자, 그거에 대한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일단 제가 1차 익절 자리라고 했으니까 반익이라고 할게요. 반익절 해야 될 위치에서 좀 아까 설명대로 익절 안 함. 다시 내 자리로 옴. 열받아서 본청을 못했어요. 열받잖아요. 나 이만큼 수익 중이었는데 여기가 틱으로 따지면 주식이야 얼마 안 되지만 선물이면은 얼마야 이거. 크죠? 레인지가 작은 건 아니죠. 열받아서 본청을 못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전절을 뚫어버렸네. 청산까지 당했네. 그러면 모든 게 싫죠. 이 세상 모든 게 싫어요. 한강 가서 바람도 쐬고 이러고 오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멘탈 나가요. 그쵸?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량 조절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난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더 가는 거 욕심내시면 안 되고 일로 빠지는 거를 버리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제 머릿속에는 어느 쪽이 더 퍼센테이지가 높다, 여기는 뭐 때문에 이렇고 여긴 아마 이렇게 될 거다는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가 그에 대한 내용은 항상 100%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번에는 제가 그래도 여기는 깰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건 그만큼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저는 어느 쪽에 방향이 좀 더 치우쳐져 있기는 해요. 하지만 단기든 장기든요.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이런 자리를 그냥 50% 자리라고 저는 불러요. 네, 좀 더 위든 여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법이 엄청 중요해요. 해외 선물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 주식이야 이렇게 레인지를 작게 보진 않으니까 지금 위치에서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주식도 사실 주봉 정도에서 볼 때 수익 중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안을 익절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사실 그거 가치 투자자분들 장기 투자자분들도 똑같습니다. 이거 시간 프레임을 늘릴 뿐이에요. 그냥 주식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나는 해손 안 하니까 똑같습니다. 주식이 시간만 느린 것 뿐이에요. 그냥 해외 선물은 좀 더 위아래가 큰 거고요. 그러니까 위아래라기보다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숫자가 큰 거고 똑같아요. 개념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주식은 상장 폐지 아니면 청산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말려 죽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들의 계좌가 박살나는 이유, 청산되는 이유가 바로 저
껄무라고 좀 껄 때문이에요. 뭐뭐 할걸 그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껄무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분할하는 거예요. 본인의 성향이 맞는 스타일로 이제 분할해서 신법을 다스리는 게, 마음을 다스리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진짜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분석보다도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예측의 확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필요가 없어지기는 해요. 왜냐면 어떻게 갈지 뻔히 보이니까. 물론 확률, 당연히 낮은 확률로 내 예측이 틀릴 때도 당연히 다 준비를 해놓는다는 거죠. 어떻게 갈지 안다니까는 제가 그렇다라는 것도 아니고 거만을 떠는 건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게 시장이 보이잖아요. 보이면 사실 저런 신법을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냐면 난 이미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대응해야지, 저렇게 가면 저렇게 대응해야지. 이미 다 있어요. 있으니까 신법을 다스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엄청 흔들리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승률이 9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도 제 말만 듣고 있는 상태에서 라면 신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이야 작은 돈으로 분할이 가능하죠. 작은 돈이어도. 그런데 해외 선물은 작은 돈으로 분할이 안 되죠. 자, 그렇다면 그 분할 매수 매도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으로 키울 때까지 거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은 마이크로로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사실 나스닥은 마이크로로 진입을 해도 움직임이 장난 아니죠. 틱수가 장난이 아니죠. 대략적으로 본계약을 따졌을 때, 본계약으로 했을 때 제 느낌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에 계산기 두들겨가지고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해봤는데, 골드 기준으로요. 본계약 골드 기준으로 코인으로 따졌을 때 20배에서 40배 사이 정도 되고요. 나스닥은 움직임까지 더하면 코인 기준으로 한 6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 선물이 실제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이 내용을 제가 나중에 진짜 디테일하게 찍어서 시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도 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시 요점을 정리를 드리자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죠. 오파가 아직 진행 중인 케이스.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오파가 끝나고 A, B, C인 케이스예요. 확장 플랫이죠.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에선 만약에 여기 전저를 뚫었다고 가정할게요. 여기 전저를 뚫고 그 당시 파동 떨어지는 것도 봐서 이 확률에 대한 것도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긴 할게요. 그리고 지금 얘는 조금 더 남은 거고, 얘는 다시 여기서 바로 폭락이죠. 그리고 얘는 자 오파호 3회 3파 진행 중인 거니까 당연히 얘도 위로 남았고요. 그리고 얘는 단기적으로는 빠지더라도 이 C파는 어디까지 가든 A만 깨면 됩니다. 이렇게 가던 여기 빠질 때는 5파로 빠지겠죠? 빠지더라도 분기 이상부터는 상승으로는 매우 좋은 움직임이고요. 네, 대응 잘 하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자, 빠르게 나스닥 중간 점검을 해보자고요. 이전 영상대로 움직임이 변한 건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너무 뻔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전 영상 꼭 보세요.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확률 높게 보고 있다던 삼각 확장으로의 움직임이라면 여기가 1파겠죠? 일봉입니다. 일봉. 두 번째, 여기가 1파고 2파 후 3파 진행 중인 케이스. 그리고 자, 여기가 A파고 B파고 C파. 얘는 확률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나마 얘는 확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바로 A, B, C가 끝나고 빠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 확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 확률이 낮은지는 저번 영상에서 제가 근거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끝나도 무방하고요. 만약에 여기를 1파로 카운팅 했을 때요. 그리고 여기서 B파로 한 방 더 뚫고 빠져도 전혀 상관없는 위치입니다. 지금 이곳은 1파 고점이 여기가 돼도 되고요. 그리고 한 파 더 올리고 빠져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거에 대한 건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파 고점이라고 했을 때 이 이후의 움직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여기는 한 방 더 뚫어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이렇게 불규칙 B파가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여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거에 대한 피벗은 얘가 되겠죠? 얘를 안겠다 그리고 올렸다 그러면 불규칙 B파를 의심해봐야 되고 그때 가서 분석을 해보면 불규칙 B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던 이렇게 나오던 지금 여기에서 그냥 바로 빠지던 똑같아요. 뭐 추세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카운팅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카운팅으로 봤을 때요. 지금 이 카운팅이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이 채널 시작할 때부터 계속 제일 확률 높다고 했던 그 움직임이죠. 사실 이 추후의 움직임, 예를 들면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움직였을 때 어떻게 경로가 변하고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이미 머릿속에 다 있겠죠, 저한테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다음에 추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대해서 요 위치 매수는 90%의 확률이기 때문에 매우 좋은 자리죠. 하지만 이 위치도 매수밖에 나쁜 자리 아니에요. 이 위치는 한 7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0에서 80% 사이. 그리고 요 자리는 다른 악재, 새로운 악재가 터져서 빠지는 것보다 금리 인상을 또 우려 먹으면서 빠지면 매수하기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테슬라 영상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미 금리 인상 스물스물 꺼내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계속 이런 언론이나 매체들을 보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초장기적인 거시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영상도 근거에 의해서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다음에. 자, 그런데 이 자리는 단점이 있어요. 손절이 깊어요. 손절 여기 말고는 다 의미 없는 손절이에요. 얘도 의미 없고요, 얘도 의미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매수가 만약에 진입이 됐어요. 뭐 여기서 됐든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손절가는 이 검정색 동그라미 말고는 다 의미 없는 손절가예요. 네, 그 의미 없는 손절가라는 게 손절만 치고 다시 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그게 단점이에요. 요 자리는 그게 단점이에요. 단점이긴 하지만 손익비는 당연히 엄청 좋죠. 자, 그리고 사실 여기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정쩡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에서 숏을 친다? 여기에서 숏에 대한 손절 자리는요, 의미가 있는 손절 자리는 사상 최고가 말고는 없습니다. 스윙이나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단타라고 하면 여기를 봐서 뭐 세부로 쪼개서 본 다음에 뭐 진입이야 뭐 근거가 확실하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왜냐면 요 케이스의 카운팅도 있지만 이 케이스의 카운팅도 있죠. 바로 가는 거. 자,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는 금리 인상 관련한 뉴스들로 우려먹으면서 빠졌을 때 매수하기 좋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이후에 이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 제가 다시 영상을 올려드리긴 할 건데요. 이 움직임만으로도 추후, 그 추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있는 위치가 있어요. 요 파동 보면 사실 요 때는 더 쉬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시장이 쉬워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스윙으로 보실 거면 여기서 숏을 칠 게 아니고 여기서 롱을 치는 게 오히려 낫죠. 물론 여기가 최고의 자리지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우지성 다이렉트로 가는 거죠. 사실 그렇게 높게 보이진 않아요. 자, 이런 케이스도 가능하고요. 원투원투일 때는요, 카운팅을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거면 원투원투의 그 두 번째 원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인 거죠. 우선 아직까지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4파 삼각 확장의 확률을 제일 높게 보고 있어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자, 그리고 더 세부를 보자고요. 지금 여기 한마디로 이 삼각 확장으로 여기를 봤을 때 여기가 1파 고점일 때예요. 이렇게 된다면 5파를 1, 2, 3, 4, 5 이렇게 카운팅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카운팅이 가능한 것은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를 그냥 빼던 한 파 올리고 빼던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불규칙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휩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휩소라는 건 없습니다. 원래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휩소가 아니고요. 엘파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휩소란 원래 없다. 개미털기란 없다. 그리고 이 파동에 대한 세부 카운팅은 패스를 할게요. 좀 길어져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요 케이스일 때 여기도 겹치죠? 빠지고 올리는 건 겹칩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장기 카운팅까지 조금의 예측을 도와줄 수 있는 움직임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져야 돼요. 물론 ABC로 빠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요 확률이 뭐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근거가 생기는 게 있어요. 이 또한 추후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자, 네 번째 케이스 확률 제일 낮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이거는 설명할 게 없죠. 확률이 낮다고 해도요, 버리시면 안 되죠. 얘가 빠지려면 이런 식으로 빠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숏을 잡으신 분들, 숏을 들어가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좀 올려드릴 건데, 사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숏에 대한 손절가가 없어요. 얘 말고 없어요. 사상 최고가 말고 의미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가 전고다 이런 거 의미요 1도 없는 자리예요. 여기는 얼마든지 깨고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은 좀 애매하긴 하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진다면 또 다시 카운팅을 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 숏 대응은 어떻게 하냐? 이 부분에서는 1차 정리 무조건 해야 되겠죠? 숏을 만약에 가지신 분이라면요. 그리고 포인트에선 자세히 보세요. 이때는 보셔야 됩니다. 2차 정리. 여기서 숏 수익이 대박이 났다. 절대 후회 안 되는 자리예요. 여기에서 숏을 저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밑으로 빠졌어요. 전저 깼어. 저는 그래도 여기서 숏 들어갈 걸 이 생각이 1도 안 날 것 같은 자리입니다. 이유는 손절가가 없어요. 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그리고 대응 방안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자, 우선 저번 영상 제가 스크린샷 한 거고요. 여기에서 일단 요만큼이 더 빠진 거예요. 그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여기를 깼을 때, 요 자리를 깨면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죠? 지금 요만큼이 결국 더 빠진 거예요. 일단 짧은 불규칙 비파의 확률은 없어지는 위치인 거죠. 그렇게 되면 요 ABC가 이렇게 길게 나온다. 위로요. 그럼 얘가 되겠죠? 불규칙 비파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청구 안 뚫었다. 그럼 얘가 되고요. 지금 여기가 지금 최근의 고점, 단기 고점이 1파1대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한 파 더 깨고 빠지던 그냥 빠지던 카운팅의 변화가, 움직임의 변화가 없다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알아보기 쉽게 이건 일봉이에요. 자, 요럴 때의 케이스입니다. 요럴 때의 케이스. 지금 여기가 여기고요.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현고점이 3파 중일 때, 자, 이것도 제가 그림까지 갖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가 여기가 이중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렇다면 이렇게 1-2-1-2일 확률이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빠졌다 올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움직임이라고 설명드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얘는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당연히 높게 가겠죠? 지금 얘가 3파 중인 거면 얘는 더 높이 가기가 힘들죠? 하지만 얘가 1파 후 빠지면 3파 이렇게 더 높게 가겠죠? 이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계속 보신 분들은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크게 ABC, 이거는 사실 설명이 중복되죠? 아까 여기가 1파인 거와 빠지는 형태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다른데 그거는 조금 다른 형태가 나오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현재 이 단기적인 움직임이 장기 추세에서 어느 위치냐에 대한 거 예전에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좀 알아듣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케이스, 이거를 키워서 지금 ABC 후 1, 2, 3, 4, 5 중 1파1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여기 이해 가셨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자 이거는 335 플랫이죠. 뭐 여기서 얘를 전고를 뚫어버린다면 확장 플랫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이전에 제가 봐서 여기 확장 플랫 가능해요. 자 그리고 현재가 큰 삼각 수렴 중인 케이스, 지금 현재가 지금 여기 있죠?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 그리고 535 직잭 ABC가 되겠죠? 아주 큰 ABC, 그 중에 ABC 중인 케이스. 자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ABC. 네, 그런데 저는 이 확률을 되게 낮게 보고 있다고. 사실 거의 설명도 잘 안 드리죠, 이 확률? 확률이 낮다 해도 관점에서 완전히 배제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랑 이유는 이전 영상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나스닥 단기 파동 카운팅 노하우라고 해서 있어요. 꼭 보세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구글 너무 이쁘네. 현재는 글로벌 시장을 한번 둘러봐야 할 때입니다. 리스크 관리할 놈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그와 동시에 트리거 위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나스닥 채권 ETF 5일 S&P 500의 트리거 위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는 나스닥을 포함해서 모든 자산군을 파악할 때 S&P 500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카운팅에 대한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놈이 안 깨고 빠졌으면 더 마음이 편하고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깨버렸죠? 자, 깼을 때는 얘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의 케이스를 보여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얘도 가능하고요. 일단 얘는 지금 요 세부 카운팅은 이렇게 보여드리긴 했지만 실제 세부 카운팅은 좀 달라요. 여기가 1파라기보다 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져서 1, 2가 될 수 있습니다. 1, 2. 그 세부 카운팅은 여러 가지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좀 패스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이아고날로도 카운팅이 가능하죠. 지금 얘는 전고를 깨기 직전에 카운팅을 해놓은 거라서 일단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 다이아고날 형태도 가능하겠죠. ABC도 가능하지만, 자 그리고 얘는 지금 1파 끝나고 2파가 여기까지밖에 안 빠진 상태인 거죠. 이것도 열어놓으셔야 되고요. 지금 얘가 완벽하게 깨졌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폭락이 온다 그러면 얘도 의심은 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불규칙 B를 완벽하게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률이 좀 낮죠.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조금 뷰가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규칙 B는. 자 그렇다면 나스닥 같은 케이스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눌렸어요. 그럴 때는 더 매수하기 좋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면 원래 매도를 하려고 했던 위치에서의 매도량이 그 양보다 좀 물량 조절을 좀 더 많이 하는 게 리스크 관리에 좋겠죠? 조금이라도 안 좋은 움직임의 퍼센테이지가 10%라도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이 나스닥 전체적인 추세, 단기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트리거 위치를 제가 이따가 S&P 500 차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S&P 500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확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채권 40, 주식 60 뭐 이런 구닥다리의 투자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같이 빠졌죠? 그리고 같이 올리죠?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 어찌됐던 그 방식보다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좀 늘린 상태로 그 현금으로 단기 수익 형식의 트레이딩이 리스크가 오히려 적을 수가 있겠죠. 물론 장기 물량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요. 혹은 주식과 숏 ETF 3배를 3대1 비율로 투자한 뒤에 뚜렷한 방향이 나올 때 반대 방향의 종목은 매도를 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런 방식은 계산을 잘 해서 분배를 하셔야 되고요. 초보자분들은 언제 뚜렷한 방향이 나온 건지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뭐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겠죠. 현재의 나스닥은 사상 최고가를 갱신할 수도 있는 위치지만 빠졌을 때는 6천에서 7천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예요. 전고를 깬다면 움직임에 따라서 어디에서 정리하면 좋다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영상으로 올려드릴 거고요. 그렇기에 리스크 관리를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위아래 다 열려있죠? 이런 시기에서 상승한다 하락한다
라고 확언을 한다. 그분은 주식 초보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측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단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당연히 큰 그림으로 봐야 되겠죠. 느리니까 트레이딩의 케이스야 뭐 이런 큰 그림 안에서 또 작은 그림을 보고 할 수 있겠지만, 예측을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될 때, 곧 시장에 맡겨야 할 때를 모른다는 건 경험이 부족한 분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뉴스, 경제 상황이요? 아니 최근만 봐도 모르시겠어요? SBB 파산 때 매도하라고 하시지 않았나? 왜 이렇게 올렸죠? S&P 500 또한 마찬가지겠죠? 밑으로는 여기까지도 열어놓으셔야 돼요. 2100에서 2200부터 뭐 3400인데, 이에 대한 제가 트리거를, 미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확률 높게 볼 수 있는 트리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나스닥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대로 오일은 살짝 올렸다가 빠진 상태입니다. 자, 지금은 오일을 제가 보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인플레이션 폭등의 원인이었던 통화량, 원유 가격의 상승, 그리고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 등 중에 한 놈이죠. 최근 원유는 계속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어요. 그죠? 근데 지금 고개를 들어 올린다. 만약에 고개를 들어 올린다면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이 조금은 있겠죠. 근데 뭐 반영이 되더라도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 뭐 한 박자 늦게 반영이 돼서 발표가 되겠죠. 그렇게 오일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오일 같은 케이스는 이거는 정확한 예측은 아니에요. 참고만 하세요. 살짝 올렸다 라고 가정하면 이때 50% 위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오일이 50% 구간이 나오면 그때는 주식시장을 또 지켜봐야 되고요. 이때 어느 정도 오일의 향방에 따른 주식시장의 방향도 어느 정도 또 예측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일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지금 당장 뭐 여기까지 무조건 올릴 거야 이 뜻이 아닙니다. 법 빼고 올리든 뭘 하던 이런 걸로 바로 거래하고 뭐 그러지 마세요. 진입을 하실 거면 애초에 이 부분에서 예측을 하고 이미 진입이 되셔 있거나 혹은 뭐 눌렸을 때 진입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S&P 500의 트리거 위치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트리거라는 것은 건들면 터질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S&P 500 뿐만이 아니고요. 미국 전체 시장이 그쪽 방향으로, 그 트리거 방향으로 한동안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제가 어떻게 정했냐? 여기가 고점이다, 단기 고점이다, 여기가 단기 저점이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거면, 아무 말 대잔치가 되겠죠? 네, 그런 간단한 게 아니고요. 저는 엘리어트 파동을 정석 카운팅도 하지만 저만의 방식의 카운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저만의 방식의 카운팅에서 나온 위치인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위치를 조금이라도 건드렸다 그러면 이럴 때는 세게 한 방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살짝 올렸다가 빠지더라도 이 위치를 한 번이라도 건들면 그때부터는 매수로만 한동안, 뭐 죽을 때까지, 뭐 주구장창 계속 매수로만이 아니고 한동안 매수로만 대응하시는 게 선물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예요. 확률이 훨씬 높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마찬가지로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와 여기가 트리거예요. 건들면 터진다는 뭐 그런 뜻이죠. 뭐 피벗 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위치는요, 사실 돌파 매수, 돌파 매도를 타압으로 걸어도 승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 손절이 너무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스탑으로 뭐 돌파 매수, 돌파 매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승률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손익비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돌파 매수 매도 됐을 땐 지켜보면서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기에서 중기 추세 정도, 좀 어느 정도의 큰 그림을 볼 때는 나스닥보다는 S&P 500이 더 깔끔합니다. 지금의 제 생각은 이 트리거대로 한동안 미국 시장은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항상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들은요, 악재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들은 호재가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 이유는요,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호재든 악재든 시장의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미래를 항상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듯 해요. 미래는 아무리 뉴스 봐도 알 수가 없죠. 뉴스는 이미 일어난 일을 언어로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개념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을 볼 때 좀 더 현명해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시장의 관점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S&P 500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현재 시장은 S&P 500을 좀 더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나스닥도. 저는 4600 부근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는 살짝 물량을 좀 덜어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량을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는 먼저 카운팅 케이스를 보면 1, 2, 1, 2가 있죠. 이렇게 되면 4, 5가 한 번 더 나오겠죠. 1, 2, 3, 4, 5 이렇게 되면 추세 파동일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보도 뚫을 수 있겠죠?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있어요. A, B, C도 가능하겠죠? 그 C판은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S&P 500입니다. 주봉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이 부분에서는 일부를 좀 정리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늘렸다가 가든 눌리든 홀딩할 예정입니다. 분할 매수 매도를 영상을 한번 저번에 올려드렸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서 일부를 물량을 좀 덜어내는 이유는 여기서 익절을 해요. 그러면 내리 꽂아서 전저를 깨도 뭐 여기서 본전에서 청산을 하겠죠. 해외 선물도 그렇고 지금 뭐 저는 선물, 현물 다 갖고 있으니까요. 본전 청산을 해도 아쉽지 않고 본전 청산을 해도 수익을 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늘렸다가 정고를 깨면 뭐 나머지 물량으로 수익 내는 거고요. 항상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나스닥도 동일해요. 나스닥도 지금 이렇게 ABC로 끝나고 뭐 C가 여기가 됐든 뭐 여기가 됐든 이후에 빠질 수도 있는 위치고요. 그리고 1, 2, 1, 2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얘도 1, 2, 1, 2 가능하죠. 이 안에는 또 이게 있을 테고요. 이렇게 되면 얘도 정고 뚫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 23년도 4월 2일이네요. 이것도 언제 찍은 영상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2차 15,000포인트까지도 일단 도달을 했으니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부 물량은 지금 부분에서 눈치를 봐가면서 조금씩 덜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익절을 한 뒤에 그 이후에는 홀딩을 할 생각이에요. 얘도 이유는 똑같습니다. A, B, C냐 혹은 1, 2, 1, 2냐 1, 2, 1, 2, 3, 4, 5, 4, 5 이거도 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S&P 500 차트로 넘어왔습니다. 이건 일봉이고요. 제가 여기 적어놨죠. S&P 500 다이아고날이 깨지는 위치라고. 이 다이아고날이 깨지는 위치라고요.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 여기도 적어놨죠. 1, 2, 1, 2, 1, 2, 1, 2, 3, 4, 5로 변신을 하거나 ABC 큰 C파로 변신을 하는 위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이아고날이 날아가는 위치예요. 왜냐면 얘가 여길 깨버리면 선파 길이가 제일 짧아져요. 얘가 제일 짧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이아고날이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그 깨지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예전에 알람 걸어놨는데 도움 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전 다음 주에 또 필리핀 갔다 와야 돼서 다녀오면 최대한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어트리입니다. 이번 주는 신용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죠. 자, 우선 저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현재 시장은 S&P 500을 좀 더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나스닥도. 저는 4600 부근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에서는 살짝 물량을 좀 덜어낼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량을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나스닥은 S&P 500을 오히려 기준 삼아서 예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P 500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보시면
똑같아요. 움직임이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똑같죠? 네,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자, 그리고 엘파를 모르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 모양을 보시면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나오죠. 구독을 해주시면 저도 힘이 돼서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안에서만 움직이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의심을 품으실 수 있는데 네,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저번에 4600 부근에서 S&P 500 기준으로요 일부 물량 덜어낸다고 했는데 4600 찍자마자 좀 변동성이 생겼죠. 빠질 때 되니까 저런 악재들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변동성은 좀 생기겠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세게 반응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빠진다고 해서 영원히 빠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켜봐야겠지만 눌리면 어디까지 눌리고 그리고 혹은 또 올리면 어느 정도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대략 좀 보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 형태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요 형태. 요 형태라면 이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뭐 4, 5 한 번 나오고 요게 3파 그리고 4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5 왜냐면 1, 2, 1, 2이니까요. 아까 그런 케이스라면 1, 2, 1,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5 나오고 또 4 나오고 5 또 한 번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움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라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요거 끝났죠? 방금 설명드린 게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이거 삼각수렴, 큰 삼각수렴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중에 큰 삼각수렴 요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삼각수렴이라면요. 큰 삼각수렴이라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일단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 판은 불규칙입니다. 불규칙이라는 게 뭐 오버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짧게 나올 수도 있고 길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삼각수렴이 나올 수도 있을 테지만 또 여기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추후에 파동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한 팔을 더 빼고 올립니다. 이해 가셨죠? 삼각수렴도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 335 플랫이라면 요 파동이 나오겠죠 지금. 그렇게 된다면 자, A, B, C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제가 물량을 일부를 내려고 전략을 수립을 했던 겁니다. 물론 얘도 있으니 얘도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나온다면 뭐 전고를 깨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 매도를 하지 않는 거고요. 물량 조절로 리스크를 해지하고 수익도 보면서 리스크도 해지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당장 현재의 위치는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매도를 치더라도 불규칙 비파 조심하시고요. A, B, C 매도를 하시더라도 요것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것도. 자, 그리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자, 1, 2, 1, 2가 깨지는 위치가 있어요. 1, 2, 1, 2라면 얘가 지금 3파 중인 거겠죠? 여기 한 파 더 올리고 빠지던 뭘 하던. 자, 3파라면 4파가 1파를 찍으면 안 되겠죠? 그럼 1, 2, 1, 2니까 얘가 4파가 요 1파에 대한 4파죠? 그럼 얘를 건들면 1, 2, 1, 2는 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고를 뚫을 확률은 현저하게 낮아지겠죠?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1, 2, 3, 4, 5가 돼야 되겠죠? 얘가 3파잖아요? 3파는 임펄스해야 되기 때문에 요 4파가 얘 1파를 건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올렸다 빼든 그냥 여기서 빼든 자, 여기서 빠질 때 4파가 1파를 건들면 안 되겠죠. 여기를 건들면 안 되겠죠. 건들면 전고를 뚫을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그렇게 요 자리를 찍었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A, B, C로 좀 생각을 하는 것도 좋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삼각 수렴이거나 플랫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전고를 깰 확률이 희박하다는 게 바로 깰 확률이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삼각 수렴이 나온 다음에 깰 수도 있고 플랫이 나온 다음에 깰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한마디로 지금이 바로 1, 2, 3, 4, 5파 추세 파동 중이라는 확률이 희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조정이 좀 더 길어진 후에 전고를 깨러 가거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케이스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첫 번째 케이스는 1,2,1,2죠. 이 중이라는 거고요. 이 1,2,1,2가 1, 2, 3, 4, 5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삼각 수렴 중인 건데 이 중에 이 부분은 지금 여기 현재 여기 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삼각 수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이 앞에 게 A파고요. 여기가 A파. 이렇게 좀 복잡하죠? 그림은 복잡한데 사실 단순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플랫. 그리고 플랫은 지금 요 중에 지금 요 부분인 거죠. 여기가 이렇게일 수도 있고 플랫도 한 가지가 더 있죠. 확장 플랫. 지금 여기는 확장 플랫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예요. 나와도 되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여기가 요 부분이겠죠. 전고를 깼다 해서 무조건 1, 2, 3, 4, 5가 나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해 안 가시면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